여기 공부를 준내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어딘가 김장훈 행님을 닮은 이 친구의 이름은 아카가미로 대학생이라면 놀고 싶을 법도 한데 미팅 제안에 다 뿌리치고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아카가미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아카가미의 어린 시절 아카가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결코 혼자서 못 살아간다고.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 셋보단 많이, 친구도 많이 있는 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だから父さんは思った。恋人もよりたくさんいた方がいいに違いないと。 도장 걷게. 아니 아버지? 이때 아카가미는 5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멋진 말을 하는 듯한 아버지가 멋져 보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미친놈인데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보지 않은 전세계 여자들과 정을 통하겠다면서 아카가미를 떠나버립니다. 아카가미가 점차 커가면서 아카가미는 아버지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아카가미 아케미츠 때 뭐? 얘노? 아니 아빠 쉑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후 아카가미는 자신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열심히 갓생을 살고 있는 것이었죠. 아카가미 아케미치의 인생에 여자 따위는 필요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미팅도 뿌리치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까지 뛰어버리는데요. 오늘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인 수익과 사회적 지위를 손에 넣고 훌륭하게 살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다시 되새기던 아카가미에게 무언가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쌀가마니가 굴러와서 아카가미를 덮쳐버리는데요. 아버지 쌀 굴러가유. 그리고 그 쌀가마니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뛰어오는데 보라색 머리에 아리따운 외모, 여자는 필요 없다고 항상 외치던 아카가미였지만 이 여성분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할 정도로 시선을 빼앗겨버립니다. 이 여성분은 일단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아카가미의 시선에서 그러한 모습조차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아카가미는 일단 얼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問題ありません。大丈夫。 거의 로봇도의 빙의에 얼른 자리를 벗어나보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성분의 얼굴이 계속해서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아카가미가 정신줄을 놓아버린 게. 아카가미는 다음날부터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운동하는 여성분들을 구경하질 않나 혹시나 해서 물어본 친구들의 미팅 제안에 行く。マジで講義はサボる。バイトサボる。 첫눈에 반해버린 탓에 공부고 알바고 뭐고 미팅 가서 술 퍼마시고 번뇌의 물결에 집어삼켜지고 있는데요. 아카가미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런 생활을 이어가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알바도 잘려있고 대학교 학점도 떨어져 있었죠. 노느라고 다 째버렸으니 당연한 결과였는데요. 아카가미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이게 아카가미가의 저주란 말인가. 이제 미팅을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이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本気？本気です。 저기 아카가미야? 아카가미는 중간은 없는지 준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데요. 첫눈에 반한 그 상대가 계속 생각나니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해 출가해서 절에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승려복도 전 주지 스님이었던 작은아버지한테서 빌려온 것이었죠. 그렇게 아카가미는 교수님께 속세에 벗어나 스스로 단련하고 오겠다면서 휴학계를 내버리고 작은아버지가 소개해준 여인 금제 미카즈키 신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절대 현혹되지 않으리라. 頼もう。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때 반해버린 그 여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긴 분명 여인 금제 신사라고 들었는데 이 여성분은 다시 문을 열어버리고 아카가미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녹다운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얼마나 여자의 내성이 없는 거야. 이 여성분은 아카가미가 승려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손님이라고 착각하여 다시 기모노를 입고 오는데요. 바로 그 순간 아카가미는 지금 이 상황을 머리로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빤스런 쳐버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서둘러 뒤를 돌아가려는 순간 아카가미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리게 되고 그런 아카가미를 걱정해주며 뛰어오는 무방비한 모습의 아오바. 아카가미는 이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얼른 여기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好きです。結婚してください。 야 아카가미야 잣됐다. 경찰서 갈 준비하자. 아오바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그렇게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한잔하며 진정해보는 두 사람. 아카가미는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왔다고 설명해보지만 이 둘의 대화가 묘하게 맞물리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아오바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아카가미 일단 화장실로 가서 세수라도 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사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화장실로 향하던 도중 우물 안에 고양이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우리 아카가미는 고양이를 구해주기 위해 우물 쪽으로 몸을 향해보는데 그 시각 지인과의 통화로 아카가미가 자신의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낸 아오바는 신사 동료인 치쿠요에게 아카가미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고양이를 구해주다가 우물 안에 빠진 탓에 피를 철철 흘리는 아카가미가 이 둘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평범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말투도 준내 좀비 같아가지고 아오바와 추쿠요는 바로 빤스런 쳐버리는데요. 가쁜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아카가미는 또 자빠져서 추쿠요를 덮치게 되고, 야 근데 이거 완전 집안 내력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넘어지냐? 처음에는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던 아오바도 이건 실드 불가능입니다. 바로 그냥 족발 당수를 날려버리고 다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 술래잡기는 아카가미가 신사 친구들 2명을 더 덮치고 나서야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술래잡기 장면들은 너무 무릇해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직접 시청해보세요. 깨알 광고. 아무튼 아오바에게 뺨싸다구를 쳐받고 아카가미가 기절하게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미 어두워진 밤이 되어버리고 신사의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 아카가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니 우선 아카가미는 이 신사에 잘못 왔습니다. 작은아버지한테서 여인 금제 신사라고 소개받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였죠. 지금은 남자 금제 여승방으로 바뀐 신사였습니다. 완전히 호랑이 굴에 제대로 들어버린 거죠. 상황을 곰곰이 듣던 주지 키키가 입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よし、ではこうしよう。お互い落ち度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彼にはしばらくここで修行させてあげようじゃないか。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오바가 드롭킥을 갈겨버렸으니 쌍방과실로 하자는 것인데요. 야 아카가미 이 새끼 운도 좋습니다. 당연히 동료들은 강하게 거부했죠. お前たちだって欲しいだろ。金のかからない男で労働力か。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처음 본 남자를 들이는 건 좀 그렇잖아. 게다가 이 새끼 변태 새끼라고요. 옆에서 얘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아카가미는 뭔가 이야기가 잘 풀리는 것을 보고 개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민심 개떡락 중. こんな男と同居。はい、しまってしまって。 츠쿠요가 아까 자기도 당했으니 주지인 키키도 당할 거라면서 아카가미를 가슴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에 키키는 どれどれ。 야 저도 저 신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아카가미도 양심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패를 끼치고 여기에 더 있을 생각은 없었죠. 첫눈에 반한 아오바에게도 실수를 한 데다 아오바는 쌀가마니를 떨어뜨린 첫 만남을 기억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한 수 접어두고 이 절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아카가미는 정중하게 인사를 갈기고 신사를 나서는데요. 그런 아카가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오바, 그때 옆에 아까 아카가미가 구해준 고양이 야고스케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아카가미는 버스가 끊긴 것을 보고 좌절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벤치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本当、どうするんですか？ 자신을 따라온 아오바를 보고 놀라는 아카가미, 아오바는 버스도 끊겼으니 하룻밤만 묵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카가미와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네, 아오바는 쌀가마니를 떨어뜨린 그날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기억 못하면 그거대로 문제 아니냐? 머리가 빨간색인데? 그렇게 이런저런 진솔한 대화를 나눈 두 사람, 아카가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번뇌를 없애려면 오히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확실히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늦긴 했지만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오바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카가미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찡그리는데, 네, 父の残した借金2000万この俺が新名誉として返済させていただきたく。 사실 아카가미의 아버지는 이 신사에서 2천만엔 하나로 약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빌리고 튀었었습니다. 아니 아빠 뭐하냐고, 이거 완전 미친놈인데요. 번 내고 뭐고 이 새끼는 진짜로 여기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では、挙手による投票を。人心臓器。売るなら人としての尊厳の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 이것은 신사에서 빚을 몸으로 갚게 된 아카가미의 조금 무릇한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템플입니다. 템플은 이번 연도 3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방영이 종료된 신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여자들만 있는 신사에서 일하게 된 아카가미의 무릇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수위 높은 하렘물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도 남자랍니다. 아유 이런 장면 원래 잘 안 보는데 뭐 리뷰를 위해서 봤다 뭐 이 정도. 아카가미의 목소리가 조금 안 어울린다는 점과 묘하게 스토리 행님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을 제외하면 작화도 좋고 무릇한 장면도 많아서 하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꽤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히로인 캐릭터들도 너무너무 귀엽고요. 내가 하렘물을 좋아한다, 오랜만에 옛날 감성나는 하렘물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템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